하마스 측은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에 지급한 거액의 보조금을 직업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부과한다고 밝힌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소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30대 가상화폐 투자자가 20대 이탈리아 국적의 남성을 수조 동안 감금 및 고문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뉴저지의 한 카니발 행사장에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몰리며 혼란이 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오늘 하마스 측은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같은 휴전안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하마스 측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제안한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과 미국 측은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새로운 휴전안은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70일간 휴전을 하는 것이 골자로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측 중동 특사 역시 하마스가 자신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휴전 협상안은 자신이 전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전안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부분 철수하는 내용과 더불어 장기 복역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을 석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휴전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 측의 제안과도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8일 1월에 체결한 휴전 합의를 사실상 종료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이후 하마스와 연합 세력 역시 로켓과 무력 공격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하마스 측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하며 납치한 인질 전원을 석방할 용의가 있으며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다면 영구적인 휴전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에 지급한 거액의 보조금을 직업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등 초광수를 꺼내든 데 이어 외국인 학생의 이름 및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반유대주의적인 하버드에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회수해 전국의 직업학교에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을 위한 훌륭하고 절실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진 아이빌리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시위대 해체와 학내 인사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에 하버드대가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하버드대의 외국인 등록 학생을 막고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법적 체류 지위를 잃게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세 혜택 취소 위협, 연구 지원금 삭감 및 동결에 이어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는 등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의 효력은 지난 2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 도쿄대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로 학업을 중단하는 하버드대 유학생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해야 했던 학생 20명을 받아들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버드대 유학생에게도 적용해 일부 수업의 수강을 인정하고 앞으로 복학 시 학점을 인정받도록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는 2024-2025 학년도에 최소 147개국과 지역 출신의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6,79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러화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국가 신용 등급 강등, 대규모 감세 법안 및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등의 여파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 내용을 밝히면서 그가 날짜를 미루기를 요청하고 진지한 협상을 원했다고 밝힌 뒤 EU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옮기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에 대해 차등 부과한 상호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달 들어 처음으로 99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인덱스는 2023년 1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날 달러 약세 속에 유로화와 아시아 주요 통화 등은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364.4원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1,32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에 대한 상호 관세를 20%로 책정했었으나 지난 23일 미국과 EU 간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다음 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한 후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최신 협상에 대해 매우 좋았다며 일부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1시 55분경 뉴욕시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킹스 플라자 쇼핑몰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소방차는 엔진 309 소방관 소속 차량이었으며 사고 당시 사이렌을 울리며 남쪽 방면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서쪽 방면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소방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들의 부상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사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대 가상화폐 투자자가 맨해튼 고급 아파트에서 20대 이탈리아 국적의 남성을 수주 동안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폭행과 전기 충격 고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37세 존 월츠는 피해자의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불법 감금 및 고문,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검에 따르면 월츠와 공범은 6일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한 뒤 협박하며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여권과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손을 결박한 뒤 약물을 투여하고 전기 충격 고문 등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츠 일당은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계단 난간에 매달은 채 살해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 3주 동안 감금된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월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월츠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가 인근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됐으며 얼굴과 손목, 머리 등 전신에 고문과 구타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가 주장한 피해 진술이 다친 신체 상태와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월츠와 공범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감금됐던 아파트를 수색해 마약과 톱, 방탄복, 야간 투시경, 탄약 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에 총을 겨눈 모습과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찾았습니다. 월츠는 현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한 모임이 결국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뉴저지의 한 카니발 행사장에서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몰리면서 행사는 결국 조기 종료됐고 혼란은 인근 쇼핑몰로까지 번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9시경 우드브릿지 센터 카니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축제에 틱톡을 통해 약 300명의 청소년들이 집결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틱톡을 통해 확산된 즉흥적인 결집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300명이 넘는 10대가 몰려들며 현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습니다. 축제 현장뿐 아니라 인근 쇼핑몰로까지 혼란이 이어지자 경찰 인력이 상황 수습을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결은 틱톡 게시물들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즉석 모임을 하자는 제안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백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의 소동은 최근 뉴저지의 또 다른 쇼핑몰에서 발생했던 청소년 무리의 난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모임 확산이 지역 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SNS를 통해 10대들이 대규모로 집결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국인 4,51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서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AAA가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370만 명보다 3.1% 늘어난 것이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4,280만 명보다 5.4% 증가한 것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여행객 4,510만 명 중 87%인 3,94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들로 분류됐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항공기 여행객은 361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것이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322만 명보다는 12.3%나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명 멕시코 밴드의 콘서트가 취업 비자 문제로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멕시코의 홀리온 알바레스와 스로누 테뇨 밴드는 멕시코주 알링턴에 위치한 AT&T 스테디움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콘서트 기획사와 밴드 소속사는 해당 콘서트가 예상치 못한 일로 취소됐고 알바레스는 콘서트 일정에 맞춰 입국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콘서트는 약 5만 장의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공연입니다. 기획사와 소속사는 공연 일정을 재조정 중입니다. 더불어 기존 티켓으로도 재조정된 콘서트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환불도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페어뷰 소방관이자 회계 담당자도 역임한 한 소방관이 소속 소방서에서 6,721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에이드리언 오세게라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페어뷰 소방서 타이거 호스 컴퍼니 일에서 ATM 인출 등을 통해 6,721달러를 횡령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해당 금액이 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인트라코스털 수로 인근 보트 선착장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호리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후 9시 30분쯤 리틀 리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는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 발생 약 90분 후 경찰은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밝히고 용의자나 총격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